지금 이 장면을 보고도 아직 그 의문이 남으십니까? 결승으로 가는 길, 그 과정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일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 무대, 준결승전, 그리고 경기 시간 단 30분.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지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스포츠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채널 스포츠 247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주요 경기와 이슈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챔피언 안세영 선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안세영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그야말로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특히 준결승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왜 지금 이 시대의 여자 단식을 안세영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설명조차 필요 없게 만든 무대였습니다.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태국 배드민턴의 살아있는 전설, 라차녹 인타논, 경험, 기술, 노련함 모두를 갖춘 베테랑을 상대로 안세영은 단 30분 만에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과연 월드 클래스 준결승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까? 21대 11, 21대 7, 이 스코어는 단순히 이겼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진짜 무서운 점은 수비를 잘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현역 해설자의 표현이 이 본질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실수를 기다리지 않는다. 상대를 코트 구석으로 계속 몰아넣어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뜨린 뒤 스스로 실수를 하게 만든다. 이건 수비의 탈을 쓴 공격,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상대를 질식시키는 경기 운영입니다. 정리해보면 안세영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코트 어디에도 빈틈이 없는 수비 범위, 상대의 체력과 멘탈을 동시에 갉아먹는 끝없는 랠리, 그리고 어떤 점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며 지금의 안세영이라는 요새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게임 속 최종 보스에 비유합니다. 누구도 쉽게 도전할 수 없고, 도전하더라도 대부분 중도에서 무너지는 존재. 하지만 스포츠의 역사에는 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에도 그 균열을 노리는 도전자가 반드시 등장한다는 것. 자, 이제 시선을 코트 반대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이름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코트 반대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왕즈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그동안 늘 하나의 수식어와 함께 불려왔습니다. 천위페이의 그림자, 중국 여자 단식의 2인자, 결정적인 순간마다 넘지 못했던 마지막 벽.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왕즈이는 그 모든 꼬리표를 스스로 찢어냈습니다. 준결승전 상대는 바로 중국 여자 배드민턴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수 천위페이. 이 경기는 단순한 준결승이 아니라 중국 여자 단식의 권력 구조 자체를 가르는 승부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치열함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2세트, 23대 21. 듀스 끝에 가져온 이 세트는 기술보다 멘탈이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었죠. 하지만 왕즈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올라갈수록 표정은 더 차분해졌고 선택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왕즈이는 더 이상 수비 위주의 늪 배드민턴을 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며 랠리를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의 왕즈이는 먼저 공격하고 먼저 흐름을 끊는 하이브리드 공격형 선수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천위페이의 약점인 백핸드 쪽을 경기 내내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둘째, 게임 포인트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결정적인 매치 포인트에서 상대의 드롭샷을 정확히 읽고 단 한 번의 예측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 한 경기가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왕즈이는 더 이상 가능성의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결과로 말하는 선수, 중국 팬들의 기대를 실제로 짊어질 수 있는 선수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은 왕즈이다. 새로운 여왕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기대는 축복이자 동시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의 왕즈이는 선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얻은 상태라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결승전은 단순한 챔피언 방어전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과연 이 날카로워진 창은 저 완벽해 보이는 방패에 흠집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결승전을 단순한 이름값의 대결이 아니라 전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상대를 자기 리듬 안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세영을 보겠습니다. 안세영은 아마 결승전에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수비 범위,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랠리 길이, 그리고 점수와 무관한 안정된 멘탈. 이 시스템은 이미 수많은 강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안세영의 경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를 서두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어느 순간부터 이 공을 언제 끝내야 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판단은 흐려지고 샷의 질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세영은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면 왕즈이는 완전히 다른 선택지에 서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 쪽은 분명 왕즈이입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안세영에게 유리해진다는 사실을 왕즈이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왕즈이는 과연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초반 몇 포인트에서 과감한 공격으로 안세영의 평정심을 흔들 수 있을까요? 만약 왕즈이가 초반에 리드를 잡는다면 이 경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흐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위험도 존재합니다. 무리한 공격은 곧바로 안세영의 역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세영은 상대의 공격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비와 정확한 리턴으로 대응하는 선수입니다. 즉, 왕즈위의 공격은 날카로울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요구받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결승전의 진짜 관전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왕즈이가 공격을 선택했을 때 그 공격이 단발성인지 아니면 흐름을 바꾸는 연속적인 압박인지, 그리고 안세영이 그 압박을 어떻게 흡수하고 자신의 리듬으로 재정렬하느냐. 이 경기는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인내와 선택의 대결입니다. 누가 먼저 흔들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답은 결승전이라는 무대 위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승전이 중반을 향해 갈수록 이 경기는 점점 더 단순한 득점 싸움이 아닌 선택의 축적이라는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자신의 선택을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체력입니다. 안세영의 경기 운영은 상대를 빠르게 무너뜨리기보다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공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판단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세영은 굳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딱 필요한 각도로만 공격을 시도합니다. 반대로 왕즈이는 중반 이후부터 점점 더 어려운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초반에 공격으로 변수를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는 공격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인지
아니면 리듬을 늦추고 다시 설계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선택 하나하나가 경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갈림길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만약 왕즈이가 중반 이후에도 공격 성공률을 유지한다면 안세영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더 깊은 수비로 들어가 상대의 체력을 끝까지 소모시킬까요? 아니면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를 끊는 방향으로 전환할까요?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선수가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해답을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분명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결국 다시 안세영의 리듬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왕즈이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몇 번의 좋은 공격 이후에도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 이때 선수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건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결승전은 기술의 무대가 아니라 멘탈의 무대로 전환됩니다. 누가 더 강한 멘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불안을 더 늦게 느끼느냐. 이 차이가 결국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판단, 한 번의 예측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될 시간. 그리고 그 결말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방패 안세영,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순간을 맞이한 창 왕즈이. 이 결승전은 단순히 한 대회의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여자 단식의 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균열이 시작될 것인지를 묻는 무대입니다. 안세영이 이긴다면 이 이야기는 명확해집니다. 지금의 안세영은 누군가가 도전해서 넘어설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시대를 정의하는 존재라는 것. 그녀의 수비, 멘탈, 경기 운영은 여전히 이 종목의 최상단에 있다는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왕즈이가 이긴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업셋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 됩니다. 중국 여자 단식의 새로운 중심, 그리고 안세영이라는 절대 강자에게도 변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전은 누가 더 잘 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상대에게 자신의 경기를 강요하느냐, 누가 끝까지 자기 방식을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단 한 경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여자 단식 판도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새 여왕의 대관식일까요? 아니면 철옹성 같은 절대 왕조의 지속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